안녕하세요. TV 박달재의 항아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면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 중에요, 물론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가장 힘들지만요, 이 구설십이라는 것에 휘말리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힘들어요. 금전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노력 여하에 풀리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 해에 운세에 따라서 맡겼던 게 풀리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금전은 본인의 노력하에서 풀릴 수 있지만 이 구설십이라는 것은요, 사람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요, 어쩌면 금전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크게 상처를 받고 더 힘든 게 이게 바로 구설십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해에 구설시비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. 구설시비가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구설시비를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, 이 구설시비를 일어나지 않게 평상시에도 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. 구설시비가 진짜 특히 잘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런 분들의 이 성격 유형을 제가 좀 오늘 같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. 남의 입살에 잘 오르내리는 이런 분들은요, 자형살이라 해서요, 그런 살들이 강하게 있으신 분들인데요. 이런 분들의 그 성격의 유형이 고집이 일단 세시고요. 본인이 한 말에 뜻을 잘 안 굽히세요. 그리고 정의롭고 굉장히 바른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FM적이다. 그리고 말이 잘 안 통한다. 벽창호다. 뭐 이런 소리를 들으세요.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을 참 잘하고요. 내가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지적하고야 마는 그런 성격을 또 갖고 계세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이나 눈에 거슬린 것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을 막 면전에 대고 무안을 주기 때문에 입방아이 많이 오르시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정의롭고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인생을 잘 사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물론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하죠. 근데 이 바른 말도요, 바른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시기적절하게 그 말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바른 생각이라 해서 그 타이밍에 맞지 않게 얘기를 한다면 구설시비에 오르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모든 공공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요, 하셔도 되는데요. 개개인을 상대하는 이 인간관계에서는요,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,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이런 분들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던지다 보면요,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. 본인이 이런 성격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, 한 템포를 쉬어가지고 남에게 조언하는 것도 하시고요. 그리고 말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것도 사람 많은 데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 지적한다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된다면 그분에게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하시는 거, 그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구설시비를 일으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유형이 있으시죠. 말이 앞서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 전에 영상에도 이런 말을 제가 했는데요. 말부중을 잘 쓰시는 분들, 말이 앞서셔가지고 내가 다 해줄게, 내가 책임질게,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구설시비에 잘 휘말리세요. 그러니까 오지랖이 너무 넓으셔가지고, 오지랖 넓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? 응? 오지랖이 너무 넓다 보니까는 내가 안쓰러운 마음에 막 참견하고 막 간섭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말부중을 쓰는 거야. 내가 해줄게, 내가 책임질게, 이렇게요.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, 그게 상대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. 항상 사람 인간관계를 형성하실 때는요, 한 템포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하시면서 조금 여유롭게 참으시면서 상황적인 걸 보시면서 모든 것을 해나가시면은 구설시비를 휘말리는 것에서부터 조금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. 주의하셔요. 또 이런 유형의 분이 계시죠.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분 계세요. 사람들을 만나면 본인 얘기만 해. 그래서 본인 얘기만 다 하고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려면 잘라가지고 중간에 그분 말은 안 들어. 본인 말만 계속 하고 오는 거예요. 이런 분들도요, 구설시비에 굉장히 노출돼 있으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
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상대편의 얘기도 들어주고 내 얘기도 물론 하지만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의 얘기들이 형성돼야지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말만 쏟아붓듯이 한 다음에 그냥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되냐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털이 베끼는 그런 사람이 돼요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또 이런 분들이 구설 시비를 잘 일으키시는데요.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시기 질투가 많으신 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이 구설 시비를 잘 일으키시거든요. 그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시는 분들 있으세요. 시기 질투가 많으신 분들은요. 남 얘기를 좋게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남 잘 되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분들이 잘 되는 거를 헐뜯죠. 나보다 좀 잘 나간다 싶고 나보다 좀 돈을 더 번다 싶고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점들을 막 얘기하고 다니죠. 옛날에는 이랬대더라 하고 과거까지 들치면서 그 사람을 그냥 막 끌어내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이 구설 시비를 참 많이 일으키세요. 그리고 누구나요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. 이 시기 질투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. 주변에 항상 장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될 때는요. 특히나 이런 구설 시비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이 구설 시비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요. 본인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. 내가 너무 잘 되고 내가 막 너무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요.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너무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는요. 자랑을 하지 마셔야 돼요.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내가 한 달에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만큼 번다 이런 거를 막 액면가 그대로 막 자랑을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냥 너무 많이 번다 그래도 그냥 적당하게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감사하게도 쪼달리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겸손하게 한 단계 이렇게 낮춰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운도 달아나지 않고요. 구설 시비에 휘말리지가 않는 거예요. 나의 잘됨을 너무 그냥 사방팔방에 그냥 알리고 다니시면요. 이 구설 시비는 꼭 따라붙게 돼 있어요. 왜냐? 사람들은요. 이 남 잘 되는 거를 그렇게 막 축하하거나 막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꼭 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. 그런 건 굉장히 입조심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유독 이렇게 승진이 빠르거나 그 동료배들보다 좀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물론 본인이 노력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해서 그렇게 승진도 빠르고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. 그 여러 사람의 공동체 생활에서는 그 여러분들의 힘이 보태져 갖고 내가 잘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유념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그 직장 동료들한테 가지고 말도 그렇게 하셔야 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구설 시비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주의 좀 하셔요.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잖아요. 근데 결국에는요. 사람하고의 구설 시비가 휘말리는 거는 다 인성의 문제가 있어요. 그 인성이라는 거는 사람의 성품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구설 시비를 걸릴 일이 별로 없겠죠. 그리고 성품이 안 좋다 그러면 구설 시비가 많겠죠. 그러니까 내가 구설 시비가 많다 주위에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반성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셔야 돼요.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구설 시비수가 들잖아요. 그 해에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구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. 주위에 구설 시비가 일어나고 탈 많고 말 많고 남의 형 잘 보고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와갖고 자꾸 다른 사람 흉을 보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요.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. 그러면 본인이 캐치하셔요. 내가 구설 시비에 휘말릴 수 있겠구나.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말을 섞지 않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뭐 남의 흉을 본다거나 그러면 자리를 피하셔가지고 구설 시비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. 그 말도 안 되게 구설 시비에 엮이시는 분들도 많아요. 내가 그냥 나는 그 사람이 흉도 안 보고 맞장구만 쳤을 뿐이야. 그냥 긍정의 끄덕인 정도만 했는데도
내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내가 말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 구설 시비가 일어나면서 이 관제 구설까지 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 관제라는 거는 소송까지 얘기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분이 계셨어요. 이 어머님들 계모임 하시죠. 이 일정의 돈을 다달이 내고 내 순서가 돼가지고 번호 순서가 되면은 목돈에 갯돈을 타는 거. 그런 계모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그 계모임을 이렇게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계주가 계시잖아요. 근데 제 아시는 분 얘긴데요. 자기 아는 친구가 계모임을 했었대요.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을 다루는 그 계모임을 하셨나봐. 어디 모임을 가셨는데 그 자기 친구가 이제 걔를 들은 그 계모임의 계주 얘기를 하시더래요. 그 계주가 요새 뭐 돈에 쪼달려가지고 뭐 위험하다더라. 뭐 이런 그래서 그 개가 뭐 깨지게 생겼대더라 하고 이런 말들을 막 하시니까 이분이 자기 아시는 분이 그 개를 들으셨는데 걱정이 되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신 거야. 그 친구분한테. 그랬더니 이 친구분이 어떻겠어요. 개가 깨지게 생겼다니까 막 그 개주한테 가가지고서는 너 개가 깨지게 생겼다더라. 내 돈 나 개 그만둘 거니까는 그동안 부은 개돈 내놔라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랬는데 이 개주분이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. 이게 헛소문인 거야. 그래가지고 그분이 세상에 말을 전달한 그분을 글쎄 고소를 한 거 아니에요. 그래갖고 이 구설 시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. 이 구설 시비가요 이렇게 심해지면요 고소도 당하고 막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래요. 이건 제가 예를 들은 건데요.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요, 내가 옮기는 거.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들어가지고 확인이 된 사실. 그 사실만 옮기셔야 돼요. 그 사실적인 얘기를 해도 사실 구설 시비에 휘말리는데,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면 더 심하겠죠. 그러니까 이런, 말 전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. 말 전달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, 구설에 휘말리지 않는 거, 이거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해요. 이 구설 시비가 휘말리면은 좀 고달픈 상황이 되잖아요.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는 거 기분도 썩 좋지 않고요. 그러니까요. 이 구설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내가 행동하는 거, 나의 성격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고요.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